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체험 사례를 발표하게 된 이진희입니다. 유사나를 만난 지 겨우 5개월 차인데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먼저 띄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오늘 제목 그대로 단기간, 그리고 정석, 이렇게 정석에 대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지금 용인 수지에서 아들, 딸, 아들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13년 동안 3남매를 낳고 키우면서 워킹맘 생활을 했고요.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너무 빨리 했는데 어느덧 결혼 15년 차입니다.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잘 못 참아가지고요. 두루두루 공부를 하는 게 취미예요. 좀 외계인 같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설계사 자격증, 공인 중개사 자격증, 뭐 반려식물, 심리학, 뭐 이런 거 되게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요. 최근에는 역사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 체험 다니는 전문 강사로 프리랜서도 뛰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유산화를 만났고 요즘에는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추가되어서 건강에 대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이라는 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생각할 때 건강이라는 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너무 바쁘게 살아갈 때는 미처 이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이제 몇 년 전에 퇴사를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애를 셋씩이나 낳고도 회사에서 승진 누락 한 번도 없이 과장 말년차까지 S등급도 여러 번 받던 나름대로 잘 나가던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나니 이 사회적 건강의 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착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또 혼자서 알아서 다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저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너무 이것저것 바쁘게 살다 보니 신경을 안 써준 내 몸뚱이가 이제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신랑한테 불만도 많고 자도 피곤하고 에너지 자체가 없으니까 움직임도 적어지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막 살이 찌게 되었어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고 풍덩한 원피스를 찾아 헤매고 또 허리가 편한 추리닝만 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아무리 봐도 이 세 가지 축이 다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중에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신체적 건강에 그나마 내가 제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사나 만나기 전에 저의 상태는 썩 좋지가 않았는데요. 다음 장표 보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이게 이제 성호르몬 분비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오류가 발생이 된 건데 원인도 찾을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명확히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양상 중에 무월경이라는 증상이었고요. 고등학교 내내 생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20살부터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면서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한 달 꼬박 먹어야 생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평생 이제 생리를 유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임신이 너무 어려웠고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난임병원을 여러 곳 다니면서 결국은 내 배에다 스스로 주사를 놓아가면서 최소 1년 이상씩 준비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차례대로 낳았어요. 근데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이 경우에는 당뇨약인 그 다이아백스라는 약을 먹었을 때 혈당이 조절이 되면서 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당뇨약을 권하셨고 처음에는 당뇨가 아닌데 이제 당뇨약을 먹었는데 너무 잘 맞으니까 임신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당이 흡수가 안 되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약에 의지하게 되었고 10년 넘게 당뇨약을 먹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내성이 생기니까 약의 효과는 떨어졌고
그러다 이제 수지로, 용인 수지로 멀리 이사를 오니까 약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강남 차병원 유명한 데를 찾아서 갔는데 이 의사분은 저한테 쓸데없이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서 약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약을 끊게 되었고 그걸 끊자마자 이제 막 3kg 정도가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건강 문제는 가족 내력으로 이제 신장 기능이 좀 약한데요. 14살 때 소변 검사에서 처음으로 혈뇨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로부터 23년 동안 현미경 요자멸 검출이 되고 있고, 그것도 이제 플러스 3단계, 꽤 많은 검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장의 문제인지 비뇨기의 문제인지 또 다른 혈관의 문제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그거 찾자고 개복은 할 수 없으니 그냥 체중과 혈압과 나트륨을 관리를 해라.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4년 전부터 단백뇨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신장 기능의 비상등이 켜지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학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작년 8월에 제가 최고 몸무게를 찍었는데 그때 체지방률이 무려 39%, 내장 지방이 11레벨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평생 통통한 몸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경도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생에는 나는 절대 말라질 수가 없구나. 다시 태어나야 저렇게 예쁜 남들처럼 몸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체념하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변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한 거는 이게 파란색으로 썼지만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의 한마디였는데요. 지금 내가 약을 쓸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검사 때도 이렇게 몸 관리 엉망으로 해오면 평생 약을 처방할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저를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내가 신장약을 먹고 나중에 신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를 막 상상했더니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싹 사라지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래서 이제 변해야겠다는 마음이 한순간 들었어요. 그때 무려 6개월 동안 저한테 유사나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준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저 그거 먹어볼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저 11월까지 무조건 살 빼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유사나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9월 1일부터 먹기 시작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6개월이나 내가 고민을 했을까? 빨리 먹었으면 빨리 좋아졌을 텐데 하고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손 떨리잖아요. 너무 비쌀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49만 5천 원짜리 패키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이만큼 투자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살만 빠지고 그럴 수 있다면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지금까지 저는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나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동안 챙겨주지 못한 내 몸에 대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는 마음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한테도 상의하면서 우리 솔직히 다른 대안 없잖아. 여보나 나나 운동할 시간 없고 매년 건강검진하면 수치 나빠지고 아침에 굶으면서 출근시키는 내 마음도 편치 않으니까 이거 그냥 나랑 아침에 그냥 먹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랑 같이 나름의 이제 실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신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게 또 조심스럽고 해가지고 아침 한 끼만 쉐이크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이버지 한 스푼을 따뜻하게 타고 유산균을 먼저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뉴밀 3스푼을 타서 헬스팩과 메타볼리즘, 오메가를 함께 먹었고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간식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루 종일 먹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진 않아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간식을 안 찾는 변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으면서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파이버즈 한 잔이랑 오메가, 헤파시를 꼭 챙겨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딱 3일 만에 제 몸에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엄청난 쾌변, 그리고 부유방이 사라지는 느낌.
이거 진짜 좋거든요. 엄청 뿌듯해요. 부유방이 없어지는 거. 그런 다음에는 다음 날쯤에는 어깨에 제가 항상 고면 3마리 정도 타고 있는 그런 찌뿌둥함이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개운하니까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랑 엉덩이 사이 그 둔부라고 하잖아요. 그쪽이 자꾸 홀쭉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다 말고도 계속 막 내 다리를 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변화가 있냐면 피부에 광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좀 무광이어가지고 이것도 저의 하나 좀 스트레스 중 하나였거든요. 아무리 뭘 해도 피부에 광이 안 나가지고 막 승무원 크림 이런 거 다 사서 발라봐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유산을 먹고서 몸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살 빼려고 시작을 했고 건강해지려고 시작을 했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당연히 체중도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끼 먹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저 2끼 먹을 거예요?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고 그러고서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욕심이 나가지고 하루에 3끼 5일 동안 하는 해독 프로그램을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진행을 했어요. 그 사이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이게 왜 좋지? 막 이런 거를. 근데 추가된 제품은 프로후라바놀 C300 항산화 영양제 그리고 코키논 30이라는 코엔자임 Q10을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혈압 조절 영양제인데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이 당뇨와 혈압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해요. 신장에는 그 혈류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위해서 이제 허브티를 한 1리터 정도 마셨고 미네랄은 또 칼륨이 많으면 안 돼가지고 칼륨이 들은 미네랄 드링크는 딱 한 포 정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는 커피 대신에 부스터 C600을 타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는 먹었던 것 같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원래 하루에 커피 두세 잔씩 먹던 거를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커피도 사실 신장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누구 만날 때만 찾아 먹고 만날 때만 먹고 굳이 찾아 먹지 않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먹는 거 말고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또 성격도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9월 전까지 제가 평균 걸음수 5,000 보잖아요. 7,000 보 걸으래요. 그래서 그냥 걸었어요. 시키는 대로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뭐 뭐라고 하지 뭐 언니한테 뭐 그러고 7,000 보를 걸으니까 평소 걷던 것보다 40%를 내가 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는 질 좋은 단백질, 그리고 공복 시간 5시간을 또 지키래요, 누가. 그래서 또 지켰어요. 8시에 먹고, 1시에 먹고, 6시에 먹고. 그리고 이마트 문화센터를 찾아보니까 3개월에 10만 원짜리 강의가 있는데 그냥 주 1회 가서 5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50대, 60대 언니들이랑.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유산화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래요. 그래서 저는 또 했던 게 좀 나를 힘들게 하는 해로운 관계에서 좀 거리를 둬서 나 스스로를 좀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고 좋은 책,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거, 역사 공부, 답사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첫, 첫 번째 사진을 보실게요.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에 밑에 체중을 보시면 원래 제가 이제 챌린지가 9월 12일에 시작이라서 여기 60.4인데요. 사실 9월 1일부터 먹었거든요. 그때 62kg 정도 됐어요. 그럼 지금 53.3이니까 거의 9kg 정도 감량이 일어났고 두 번째 사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골격근 양이거든요. 보통 저만큼 살이 9kg씩 빠지면 근육이 같이 녹아내려서 몸매가 엉망이 되는데요. 유산화 쉐이크와 미네랄 워터 그리고 꾸준히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었더니 골격근 양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량은 무려 7kg 이상이 빠졌고 체지방률도 8%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거의 아니요. 안 되는데. 39%에서 거의 3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내장 지방을 한번 보시면 11레벨에서 지금 거의 6레벨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두 달에 한 단계씩 막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제 바지를 입어도 불편하지가 않고 바지 위로 흘러넘치는 뱃살을 발견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윗배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바뀌어요. 자세가 바뀌고 굽은 등이 펴지고요. 쇄골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몸매가 예뻐지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말하는 눈바디가 바뀐다는 거를 저는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50kg였던 20살의 이진이보다 53kg의 38살 이진이의 몸매가 더 예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좀 먼저 봤지만 이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얼굴 되게 빵빵하죠. 이게 59kg대인데요. 첫 번째 사진과 현재 사진이 같은 수영복. 어.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되게 피부 보이시죠? 피부 트러블 막 이런 거 눈도 작고 근데 두 번째 사진과 네 번째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딱 1년 만에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최고로 뚱뚱했을 때 얼굴이 터질 것 같고 턱이 막 두 개씩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이런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됐어요. 정말 성형보다 나은 게 다이어트다라는 거를 저는 체감을 했고요. 저는 원래 제 모습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고 막 사진도 안 찍고 이랬는데요. 요즘에 거울도 자꾸 보게 되고 셀카도 자꾸 찍게 되고 누가 나 찍어주면 이거 저 맞아요? 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몇몇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푸사에 내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에 내 사진을 올리고 이런 짓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변화 중 하나고요. 이렇게 외모가 바뀐 거 말고 이 수치를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204, 199, 201, 187, 220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200을 웃돌다가 유산화 2달 먹고 137이 됩니다.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수치는 142에서 76이 됐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혈중 나트륨 이거는 11.6에서 6.4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백뇨가 중요한데요. 이게 단백뇨가 계속 200을 웃돌다가 5월 달에는 막 370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게 유산화 먹고 2달 만에 159. 150 정도면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분이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건강을 다 개선을 했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건 진짜 기대도 안 했어요. 내가 진짜 유산화 먹고 이것까지 하면 내가 진짜 인정해요.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냐면 생리를 한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저는 생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았는데 유산화만 먹었는데 생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단백뇨에서 물음표가 막 생겨요. 나 공부 좋아한다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원래 나 단백질 안 먹던 사람인데 원래 신장 환자들은 단백질 먹으면 안 돼요. 저단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단백질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단백질 3배 먹었잖아요. 쉐이크 먹고 막 닭가슴살 먹고 막 했거든요. 근데 단백뇨가 왜 떨어진 거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어, 유산화 프로그램에서는 그 단백질이라는 거는 먹어서 나쁜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나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고 헬스팩을 먹었잖아요. 헬스팩이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진짜 대사가 활활활 타올라서 찌꺼기가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햇팥을 꼭 챙겨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사의 마지막이 간인데요. 간에서 마지막으로 해독과 중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해파시를 먹으면서 간이 이제 쌩쌩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대사작용을 깨끗이 해주니까 간을 지나서 신장을 통과할 때는 이미 요독이 많이 중화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낮아졌구나. 이걸 이제 혼자 공부를 해봤고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장 환자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막 신부전이나 막 이런 막 몇 단계 막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저의 단백뇨와 혈뇨 정도의 수준에서 참고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예민한 쪽이어가지고, 다 일반화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성공을 했던 기법을 좀 뽑아보자면, 명확한 목표와 기한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일이든 똑같은데요. 저는 11월까지 살 빼야 돼요, 언니.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나름의 배수진을 치고 저는 진짜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막 했던 거. 정석대로. 이게 정석이 아마 유산화에서 30년 동안 유산화가 있었잖아요. 그 성공 노하우의 집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했어요. 그냥. 저도 처음에 언니한테 이거 알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알이 너무 커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쉐이크 맛없어요. 막 이거 여러분이 했던 고민 저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쩔 건데 그래서 좋은데 먹어야지. 그냥 먹었어요. 먹다 보니 누구 말대로 목구멍이 넓어지고요. 쉐이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찾아 먹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 좋아졌으니까 끝내야지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걸 계속 하루에 한 끼 아침에는 이렇게 그냥 먹으려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 몸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예요, 아침에. 왜냐면 신장 주치의분께서 급격한 체중 감소는 신장에 엄청 무리를 준대요. 그래서 한 달에 1kg씩만 빼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kg씩만 감량하는 단계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 공유를 제 얼굴로 어떻게 돌리죠? 화면 공유를 끝내주시면 돼요. 아, 공유 중지. 네. 얼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발자국만 떼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고 보니 그렇게 힘들었던 정신적인 건강이 저절로 좋아졌어요. 자존감이 올라갔고요.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지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내가 가졌던 어려운 아픔들도 담담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뀐 모습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 먹은 거 해볼게. 소개 좀 해줘봐. 이러시는 분이 생겼고, 저는 그냥 저 이거 했어요 하고 알려드리고, 잘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알려만 드렸는데, 뭐 통장에 막 돈도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 무너진 새 축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하는 건 어렵고요. 궁금하고 정말 진심으로 원하면 딱 한 발자국만 떼보세요. 그리고 정석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나한테 투자해도 되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월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여기 듣고 계신 분이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권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 드렸는데 응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되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